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사업가 송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이건 제가 2007년도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자인을 한 건데 제 인생을 아주 많이 바꿔준 작품입니다. 이 디자인 컨셉은 날씨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바뀌어가지고 날씨를 직관적으로 알려준 폰인데요. 맑은 날에는 유리창에 아무것도 안 생기죠. 비가 오는 날에 유리창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죠. 이렇게 해서 비가 오는 걸 바로 알려주고, 눈이 오면 창문이 어떻게 되죠? 눈이 오면 이렇게 서리가 끼죠. 그래서 이 폰은 직관적으로 날씨를 알려주고 창문에 서리가 끼면 우리가 뭘 하죠? 거기다가? 네, 낙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쓰면 전화를 걸 수가 있고 문자를 쓰면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가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을 하고 나서 독일의 국제 3대 디자인 공모전 중에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라는 데서 상을 탔고 이게 미국의 양코디자인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실렸어요. 그리고 2009년 8월 미국 네티즌들이 뽑은 1등 아이디어가 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라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디자이너가 했다는 소식에 블로그로 많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었어요. 여기 2위에 제가 기록이 됐는데 1위 공민지 씨 바지에 제가 졌었고 하지만 5위 태연의 섹시를 제가 이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있었던 순간이었고요. 근데 이게 더 큰 저한테 교훈을 줬던 거는 많은 디자이너들은 아이디어를 꺼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답을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 올바른 질문을 했거든요. 이때 당시 저는 어떤 질문을 하고 다녔냐면 왜 스마트폰은 점점 얇아지는데 사용 설명서는 두꺼워질까? 스마트폰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공부를 더 해야 될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까? 이게 정말 스마트폰인가에 대한 제 스스로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다시 줄여서 이야기하면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했다는 그런 진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익숙하지 않은 기술이 점점 사람을 고통 주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익숙한 투명한 사물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 투명한 사물의 익숙한 경험을 익숙하지 않은 기술에 담아서 이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품을 디자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는 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 인생에는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만한 나이 때 저는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정말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또 가난하기도 했었고, 근데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몰랐었어요. 두 번째는 행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싶었었어요. 세 번째는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제 자신한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했던 3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공입니다. 근데 성공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은 실패하고 성공의 관계였었어요. 실패가 이쪽 방향이라고 하면 성공은 어느 쪽에 있죠? 저도 실패와 성공의 관계는 이렇게 생겼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를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걔네들이 성공이라는 얼굴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공모전이라는 거 했을 때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정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실패를 하다가 작은 상을 타더니 제가 L전자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2회, 3회 공모전을 했는데 계속 1등, 2등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또 공모전을 내면 난 잘 되겠다 생각하고 또 막 했어요. 근데 이번엔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그때 당시 제가 받았던 대상은 가장 큰 성공이었는데 또 가장 큰 실패로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다시 수상을 하기 시작하고, 실패를 더 많이 하면 성공을 더 크게 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성공과 실패는 내가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실패란 친구를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거 같이 읽어볼 수 있나요? 나는 빛을 사랑할 것이다. 빛이 내게 길을 보여.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오셨겠지만 저는 성공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고 저에게는 아주 많은 실패가 있었고 저는 그 실패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실패를 매우 좋아하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3가지 정도 실패를 여러분과 또는 별을 공유하려는데, 첫 번째는 혹시 신과 만나신 분 계신가요? 혹은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매 순간 그리고 아주 자주 느낀다. 네, 한 분 계시네요.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학교 갈 때 제 대학교 등록금을 어떻게 아버지가 내주시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납부금도 아버지가 내주시고, 지금 제가 병원에 갈 때도 아버지가 병원비를 내주세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는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고 있고, 사실 저희 아버지는 5.18 유공자셔가지고 제가 대학에 지나갈 때나 또는 병원에 갈 때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컸던 것은, 저희 삶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란 존재가 참 필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는 안 계셨는데 아버지 같은 분이 저한테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정말 많은 아버지가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혹시 아빠가 보낸 거 아닐까? 매 어려운 순간마다 어떤 백이나 혹은 어떤 지원자, 이런 게 필요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아버지를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다 아까 보셨지만 비행 청소년이었던 저를 끝까지 믿어줬던 천사 같은 저희 어머니가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저는 올 수 있었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편의점에 가면 1+1 있죠? 그거 혹시 싫어하신가요? 아니요. 좋아하죠. 근데 저는 미웠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처음 창업할 때 옥탑방에서 창업을 시작했는데 3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 수중에 1,5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3개를 사 먹고 싶어가지고 1,500원을 들고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데 2층에서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도 사실 아이스크림 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길로 그냥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했던 것처럼 다시 올라가가지고 3,000원이 모일 때까지 편의점에 가지 않았는데 3,000원을 들고 편의점에 이제 갔어요. 아, 이제 아이스크림 6개 살 수 있겠다. 근데 제 눈앞에 있었던 건 1+1이었어요. 나 1,500원 있을 때 와도 됐구나. 근데 이 앞에서 1+1이라는 이 충격이 나한테 주는 게 너무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인생엔 그래도 드라마가 있다. 남들은 1+1 갖고 이걸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아이스크림을 사서 갔습니다. 또 하나의 저의 별 같은 빛나는 순간 하나는, 코 고는 소리 혹시 좋아하세요? 저는 코 고는 소리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데, 창업을 하고 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엄청 많으셨어요. 광주의 S전자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거길 갈라 했죠. 근데 저는 안 한다고 하고 저는 창업을 하겠다고. 그 순간 엄마가 엄청 걱정하신 거예요. 매일 얼굴이 부으세요.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업이 약간의 안정화가 되고 보일러를 틀려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려고 새벽에 조심히 그 큰 방을 들어갔어요. 정말 조심히 이렇게 꽁지발을 들고 누르러 갔는데 제 귀에는 엄마하고 동생이 코 고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아, 엄마가 이제 드디어 잠을 자구나. 그 코 고는 소리가 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드디어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제 인생에 이렇게 많은 실패의 별들이 떠 있어요. 근데 저는 더 많은 실패를 할 거고 더 실패를 좋아할 건데, 이 실패들이 모이면 성공처럼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저는 좋아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정 성공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뭐가 좋지?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많이 했었었는데요. 영화 혹시 쿨러닝이라고 아신가요? 네. 겨울도 없는 자메이카라는 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인 종목인 봅슬레이를 준비하는 자메이카 봅슬레이 국가대표단의 이야기이고, 이들은 심지어 메달 자체도 못 땄는데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알았어요. 스펙, 1등하고 금메달 따고 연봉 얼마, 이런 스펙은 자기 자신은 좋다. 하지만 남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이 있지? 근데 이렇게 메달도 따지 못한 이들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는 제 사실을 알고, 스펙보다는 스토리구나.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첫 번째는 이 영화를 보면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고 아주 좋은 태도로 매일을 행복하게 부지런하게 삽니다. 성공하기 첫 번째 조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찾는 거입니다. 좋아하는 걸 찾다 보면 내가 좋은 태도로 변하고,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도 말을 건넬 때 좋게 나가고,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더 큰 에너지가 생기고, 이게 드디어 비로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는데, 저의 성공 기준은 좋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와
테레사 수녀님은 똑같이 성공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요.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편리하게 생활을 만들어줬고, 테레사 수녀님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부모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부모가 되어줘서 좋은 영향력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다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허버드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허버드림은 정말 꿈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저희 같은 젊은 청년인들이 학교로 가는 게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제 친구랑 둘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특히 광주 전라도에 있는 학생들한테 해주려고 재능을 허버드려보려고 허버드림이라고 했어요. 2013년 9월 12일 날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까지 저희를 후원을 해주고요. 51개 학교에 현재까지 12,650명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인연이 깊은 학생도 많아요. 처음에는 저처럼 비행 청소년인데 저랑 상담을 하고 그 부모님을 같이 만나고 보컬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부모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슈퍼스타 K 본선까지 진출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학생은 지금 보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과학고에 제가 작년에 강의를 가서 아이디어를 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준다. 그런 사이트를 알려줬어요. 근데 실제로 그저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알려주신 그 사이트에 저희 아이디어 올렸어요. 응원해주세요. 저는 이런 순간을 느낄 때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학생의 인생이 조금 자극을 받는다면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고요. 저의 성공을 정의를 하자면 스펙 같은 1등이나 금메달 이런 숫자나 지표의 흐름이 아니라 가치의 흐름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저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행복인데요. 행복은 행복하다, 행복하기,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내가 취업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행복할 거야.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할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이거든요. 내가 그걸 목표로 잡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부터 그것을 이뤄내기까지 나는 불행의 상태로 살고 있어야 돼요. 현재에도 행복하지 못하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복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은 갖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제일 소중한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사랑을 떠올리면 돼요. 사랑하기 전에 사귀고 싶어가지고 막 그 가치가 커지고 막상 사귀면은 소중한지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그러고 나서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고불고 매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우리가 느끼기 힘든 거는 갖고 있을 때 그 가치가 가장 큰데 그 가치를 가장 저평가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힘들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만큼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늘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제 강연 주제인데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아무도 내 자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했고, 르네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나는 디파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제가 썼고, 디파인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창의하는 디파인과 디자인의 합성어인 디파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파이너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스스로를 디파이너라고 생각을 했고 전 세계 디파이너들 모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찾으려고 디파이너라는 함선을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기업을 세운 다음에 만났어요. 그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이런 걸 만들었죠. 이거 본 적 있나요? 책상 밑에 발이 붙지 않게끔 편하게 해주는 발 해먹. 핸드폰 충전 케이블이 잘 끊어지죠. 그래서 잘 안 끊어지게끔 아주 귀여운 날개를 저희가 실리콘 보호캡 만들어서 달아줬고요. 우리 주머니 속이나 작은 물건들은 그냥 책상 위나 아무 때나 놓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프로젝트예요. 우산 모양이어서 담을 수도 있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디파이너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왜 광주의 위대한 청년들이 떠나야 되나? 이게 지금 제 스스로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해당 사항일 텐데요. 제 지금 질문과 꿈은 광주의 위대한 인재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게 제가 멋진 회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